네, 이어서 이슈머니 시작하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전셋집 실종 사건입니다. 요즘 전세 구하기 정말 어렵다 이런 얘기들 곳곳에서 나오고 있던데 실제로 매물이 많이 줄어든 걸까요? 네,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의 전세 수요가 많은 서울 수도권 중저가 전셋집을 시작으로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플랫폼 아실이 집계한 결과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이 된 10.15 대책 이후 한 달 열흘 만에 서울 안에서 비교적 전세금이 낮았던 지역부터 전세 매물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460개 정도였던 성북구의 전세 물건은 332개로 27% 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는 19%, 운평구는 16%, 강서구는 14%, 중랑구는 11% 등 사회 초년생들이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지역의 전세 물건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도봉구도 9% 이상, 노원구도 8% 넘게 전세 물건이 줄었습니다. 네, 이렇게 수치로도 명확하게 줄어들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량이 줄면 뭐 전세 가격 오르는 건 당연할 테고 요즘 전세, 월세화 이런 말도 나오고 있던데 이제 대단지 아파트로 가면 좀 사정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과거에는 보통 그쪽으로 가면 물건 구하기가 좀 쉬운 편이었는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성북구 기름동에 2,000세대가 넘는 한 아파트 단지를 예로 들어보면 이 단지는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전세 매물이 딱 8건 뿐이었습니다. 또 서대문구 DMC에 있는 4,300세대 대단지 역시 전세 물건 25개 뿐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매물 자체가 워낙 귀하다 보니까 만약에 물건이 나왔다 하면 보지도 않고 전화로 계약금부터 넣겠다 이런 계약자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그래프에서도 보여주셨지만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30% 가까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서울 전역에서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동네별로 아주 큰 온도차가 있었는데 부동산원 통계에서 주간 집값 상승률이 거의 매번 가장 높게 잡히는 송파구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전세 물건이 규제 이전에 2,700여 개에서 3,500여 개로 30% 이상 늘었습니다. 역시 10.15 대책의 트리거가 됐던 성동구, 이쪽의 전세 물건도 800여 개에서 1,000여 개로 23%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집값이 비쌌던 강남이나 한강 배틀 중심보다는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찾는 서울 외곽부터 전세 물건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전세 매물 잠김 현상. 근데 뭐 수도권에 이렇게 인구가 밀집돼 있는 상황이 어제 오늘 얘기만은 아닌데 요즘에 특히 이런 상황이 나타난 원인은 뭘까요? 네, 원인은 좀 복합적입니다. 일단 신축 공급이 계속 줄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요. 청년층이 선호하는 신축 공급은 몇 년째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627 대출 규제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전세 대출을 받는 게 금지되면서 전세금 받아서 잔금 치르겠다. 이런 식의 거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여기 더해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들어가게 되면서 집주인에게 실거주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나마 나오는 신축도 전세 놓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귀한 전세 물건을 빼앗길까 봐 기존의 그 집을 재계약하는 사례가 늘다 보니까 기존의 구축 물건들도 시장에 풀리질 않습니다. 전세로 대기하면서 매수를 기다리던 수요자 중에서 대출 규제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번 썼지만 나가도 비싸거나 물건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집주인과 협상을 해서 같은 집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빌라는 불안해서 못 가겠고 아파트 전세는 줄어들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앞서서 이제 서울의 일부 구들의 통계를 보여주셨는데 요즘에 경기도 지역도 이런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서울의 영향을 받은 일종의 뭐 풍선 효과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요. 서울의 전세금 상승세가 경기도의 전세금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한 통계를 보면 11월 셋째 주 경기도 아파트 전세 가격이 전주보다 0.11% 올랐습니다. 우리가 집값이든 저희 그래프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볼까요?
그 그래프를 보면 경기도 전체의 전세금 상승률이 0.11% 상승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집값이나 전세금 모두 한 주 만에 0.1% 이상 올라가면 이게 급등으로 가는 초기 단계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남시의 경우에는 0.41%, 수원 영통은 0.34, 구리는 0.27%입니다. 특히 경기도 하남시의 0.4%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폭등이라고 부르는 그런 숫자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과열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모두 다 서울에서 통학이나 출퇴근이 쉬운 인접 지역들입니다. 이런 것들 고려하면 풍선 효과다 이렇게 분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 리포트에서 KBS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조금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89.9%가 불안한 편이다 이렇게 네. 답을 했더라고요. 수업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스러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추세가 내년에도 이어질까요? 네,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네.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단 올해보다 수도권의 입주 물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인데 전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공급 물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장기 평균을 기준으로 전국에 매년 공급돼 온 신축의 물량은 30만 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규제가 없었다고 해도 24만 호 정도 공급이 됐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봐도 장기 평균보다 한 6만 호 정도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내년에는 물량 자체가 더 빠듯해집니다. 내년 신축 공급이 더 줄어들어서 17만 7천 가구 정도 공급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10년의 장기 평균 대비해서 절반을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규제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매물 잠김 현상 또 전세난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아파트 분양 줄줄이 연기입니다. 들썩이는 집값, 또 따라서 오르는 전셋값 얘기도 해주셨었는데 공급이 중요한 관건인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얼마 되지 않는 분양 계획도 연기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연말에는 실적 마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해 장사 잘했다, 장부를 잘 마감하고 싶으니까 건설사들도 분양의 속도를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장에서는 정반대로 저희 분양 좀 미루겠습니다.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12월 안에 분양할 걸로 봤던 신축 아파트 분양 일정이 잇따라 밀리는 추세입니다. 신축에 맞춰서 일대 가격이 동반해서 올라가는 일명 키 맞추기를 겨냥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펴고 있는 게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당장 입주가 임박을 했거나 아니면은 입주가 이미 시작됐어야 할 그런 아파트들 얘기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보면 서울 강남 주요 지역부터요. 서초구 잠원동의 신반포 21차 재건축한 아파트는 원래 이달 중에 분양할 예정이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인데다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어서 구 한 평 3.3제곱미터당 8,500만 원의 분양가를 제시하게 됐는데 지난달에 높은 경쟁률 보인 인근 분양단지처럼 고가이기는 하지만 주변 시세보다는 크게 낮은 가격이라 시장의 관심이 컸습니다. 하지만 규제 이슈 등을 고려해서 가능한 청약 늦출 것으로 알려졌고요. 서울 영등포구 신길 5구역의 지역주택 조합 사업으로 들어설 단지도 당초에는 올해 10월로 봤던 분양 일정 내년으로 연기했습니다. 또 노량진 뉴타운 8구역에 들어서는 단지 분양 일정도 내년으로 밀렸습니다. 네, 이사라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입주를 예상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인 건데 이거 말고도 또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시점 잡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내가 어느 집으로 이사를 가면 우리 집을 내놓고 네.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시장이 풀리는 물량이 줄면 일단 아무래도 시장이 좀 불안하게 되겠죠. 이런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겠고 매매뿐 아니라 전세 시장에도 영향이 클 겁니다. 또 시기가 밀리는 만큼 분양가를 더 올리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분양가 인상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수요자들의 이주 일정이 불투명해진다는 것 이것 자체가 시장 불안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정부가 추가 공급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새 정책과 시장 상황 잘 조합해서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 공급 대책에 또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